안녕하세요. 행복한 개미의 리뷰입니다. 앞으로 2달 뒤에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11월 3일이고요. 45대 또는 46대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됩니다. 왜 이렇게 어중간하게 얘기하냐면 이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그대로 45대가 유지되고 바뀌면 이제 새롭게 46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 팀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팀이 맞붙게 됩니다.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요. 오늘은 이제 제가 최근 읽은 관련 책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대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방식을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으로서는 이제 좋든 싫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누가 되느냐에 정치 외교 정책이 기본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선 미국 대선의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알아보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같이 복습하는 차원, 공부하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중심이 되는 책은 미국인도 잘 모르는 미국 선거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미국의 정치학 교수가 쓴 책입니다. 보시다시피 작은 사이즈의 220페이지 분량 정도의 콤팩트한 책입니다. 압축적이긴 한데 원서가 원래 그런지 아니면 이제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는지 문장이나 구성이 아주 깔끔하지는 않은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도 미국 선거를 처음 공부하는 용도의 책으로 이보다 나은 다른 책은 아직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원제는 미국의 정당과 선거에 대한 매우 짧은 소개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미국 대선의 모순 혹은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옛날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2000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엘고어 후보는 공화당의 조지 부시 후보보다 전국적으로 55만 표를 더 얻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는 졌죠.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의 후보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300만 표를 더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선거에서는 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미국의 선거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개는 선거인단 제도와 승자 독식 제도입니다. 이건 입장에 따라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먼저 각 주별로 선거인단이 있고요. 이 인원은 각 주의 하원의원 숫자에 상원의원 숫자를 더한 것입니다. 하원의원은 주별 인구 비례에 따라 정해지고요. 상원의원은 기본적으로 주마다 공평하게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인단은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숫자를 더하고 특별구인 워싱턴 DC에 배당된 3명을 더해서 전체 538명이 됩니다. 최소 인원 3명인 주는 이제 알래스카주, 델라웨어주 등이 있고요. 최다는 캘리포니아주가 55명입니다. 책을 보면 선거인단 제도 자체는 과거 이제 정치 중심에 있었던 지도자들의 엘리트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대통령을 뽑는 일을 대중에게 온전히 맡기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더구나 이제 그때는 노예제도 있던 시기였으니까요. 노예들의 권한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도 문제였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민주주의를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일종의 여과장치로 작동하는 것이 선거인단 제도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현실적인 이유는 연방제, 그러니까 각 주의 독립적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직접 투표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인구가 극히 적은 주의 경우에는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사라져버리게 되니까요. 그거를 좀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선거인단 제도가 운영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선거인단 제도와 함께 이제 핵심적인 게 승자 독식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서 승리한 후보가 한 표라도 더 많이 그 지역에서 득표한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 숫자를 몽땅 가져가는 겁니다. 사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투표는 형식상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한다기보다는 그 후보를 지지할 선거인단에 투표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 후보가 해당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득표하면 해당 주의 선거인단 숫자는 그 후보가 모두 가져가게 되고 이제 정당별로 미리 뽑아놨던 선거인단이 약속했던 후보에게 2차로 투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거인단이 투표할 때 갑자기 개인적 소신으로 반대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역사상 그런 경우가 이제 20번 넘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한 명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대선 결과 자체가 바뀐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승자 독식 제도도 이제 승자 독식체 제도에 따라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더 많은 표를 얻고도 패배하는 후보가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특정 주 지역에서 특정 당의 인기가 압도적일 경우에 투표율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승자 독식 제도라서 패배가 예상되는 지지층에서는 투표할 필요가 없고 이기는 쪽은 또 이기는 쪽대로 굳이 내가 투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자독식 제도는 이제 인구 규모가 작은 주의 경우에 선거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지 근거가 또 하나가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선거인단이 10명 정도인데 만약에 투표를 한 끝에 6대4 정도로 나뉘게 된다면 사실 2표 차이잖아요. 그럼 각 당 후보로서는 그 지역에 투표할 선거운동을 할 필요도 별로 없는 거죠. 하지만 10명이 한꺼번에 몽땅 움직인다면 캐스팅 보트로 작동할 수가 있고 전혀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승자 독식 제도가 유지되는 또 다른 이유는 더 현실적인 건데요. 하나 두 개 주가 먼저 바뀌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해당 주의 정치적 영향력이 하락하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막으려면 미국 내 50개 주가 다 모여서 한 번에 다 같이 제도를 바꾸자, 이런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치적 색채나 환경이 각기 다른 미국에서 그러지가 이제 쉽지 않다는 점도 지금 있는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기 어려운 이유로 꼽힙니다. 이상 미국의 대선 방식을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미국 정당, 즉 민주당과 공화당의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좀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